안녕하세요, 김시우입니다. 꼭 흔들지 마. 우리 녹화하는 거야. 구독자가 6명이나 돼요. 어떡해요. 6분이나 됐어요. 반갑고 좋은 일인데 마음이 아프신 분이 제가 6명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 조금 속상하기도 하네요.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지금 새벽이에요. 새벽 2시예요. 저는 어제 아침까지 잠을 못 잤어요, 또. 그러면서 아침에 애들이랑 산책을 갔다 온 다음에 자서 낮에 일어나서 또 그림을 그리고 완성을 하고 씻었어요. 어제 아침에 씻었어요. 어제 아침에 씻고 지금은 이제 샤워하고 누우려고 눕기 전에 녹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정신병원에 갔던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요즘 조현병이라는 병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 조현병은 약을 먹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병원에 갔을 때 정신병원은 폐쇄병동, 반폐쇄병동, 개방병동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병원을 대부분 찾는 사람들은 다 자의로 오지 않아요. 네, 식구들에 의해서 강제로 막 응급 119 그 차에 의해서 막 난동 막 부리면서 그렇게 입원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호자가 없잖아요. 제 보호자라고 말할 것 같은 부모님, 엄마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저와는 이제 엄마라고 하는 호칭밖에 남지 않은 그런 관계거든요. 뭐 그런 가족사도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보호자가 없으니까 저를 항상 제가 보호해야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요즘 뭐 데이트 폭력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또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런 피해를 봤던 거는 굉장히 좀 오래전이었었어요. 한 7년 전, 7, 8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사회에 이슈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별로 경찰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상황에 이제 가까스로 이제 여자만 이렇게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해바라기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 정도를 있으면서 이제 핸드폰도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정말 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는 제 반려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정신병원이었어요. 저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가 자유로 저는 정신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로 가게 되면 폐쇄병동에 오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반폐쇄병동에서 지낼 때 보면은 이렇게 복도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고 가운데가 이제 뭐 간호사실 이렇게 있고 간호사실 앞에 뭐 남자 여자 환자들이 모여서 이제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곳과 냉장고 뭐 이런 운동기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남자 병동에서는 남자들이 끊임없이 복도만 왔다 갔다 걸어 다녀요. 여자 복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여자 환자들이 왔다 갔다 걸어 다녀요. 그 환자들 중에는 가장 이제 많은 게 조현병,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도박, 그 다음에 우울증, 강박장애, 조울증 뭐 이런 순서들이 이렇게 많아요. 뭐 게임 중독에 의해서 온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와요. 이제 가족들이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가족들이 굉장히 원망을 해요. 엄청 원망을 해요. 이제
핸드폰도 이제 밤 폐쇄병동에는 밤에는 뺏어요. 그리고 이제 주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약을 주고 약을 먹는 것까지 확인을 해요. 간호사들이 다 일일이 환자 모두 다 확인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난동을 피운 적이 있어요. 난동을 피운 적이 있어서 이제 한번 그 개인실을 들어가 봤어요. 그럼 거기 난동을 피우면 뭐 저 TV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묻지 않아요. 아, 남자들은 묻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막 묻고 그러진 않아요. 묻고 그러진 않고 이제 진정제 투여하고 거기서 이제 좀 뭐 진정되고 좀 이런 감정이 이렇게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닭이 병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제 운동 시간도 있어요. 운동 시간도 있고 운동 시간은 뭐 오전 오후 이제 허락을 받고 나가야 돼요. 뭐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에서 허락을 받고 나가는 건데 이제 그 운동 시간에 이렇게 보면 나가면 다 막 차에 실려서 뭐 난동을 피우면서 들어오는 입원 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나가서 보면은. 근데 제가 갔던 시설은 제 자유로 갔던 병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좋은 병원을 찾아갔던 거죠. 시설도 좀 괜찮고 그런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의로 자기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시간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자기가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이 본인하고 상의를 하고 병원에 한번 입원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이렇게 밀어내지만은 마세요. 왜냐면 좋은 병원에 가면 괜찮아요. 지내기도 괜찮고 좀 답답한 면이 있기도 하고 한데 문제는 다녀와서 약을 끊는 경우예요. 조현병 환자들이 대부분 병원을 다녀와서 약을 끊고 또 가족에 의해서 강제로 입원했다가 나온 사람들은 약을 끊어요. 나와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타의로 가면 치료가 잘 안 돼요. 이제 저같이 자의로 가면 다녀와서도 약을 잘 먹고 꾸준히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도 약을 한두 번 끊었던 적이 있죠. 그걸 또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끊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가족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데 왜 이래 다들 왜 나보고 정신병자래 나는 정신병자야? 막 이렇게 내가 정신병자야?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안 좋은 상태에서 화가 나니까 근데 약은 먹어야 되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좀 호전이 돼요. 호전이 되는데 호전이 돼서 이제 폐쇄병동에 있던 사람이 조금 호전이 되면 반폐쇄병동으로 보내져요. 그럼 이제 반폐쇄병동으로 보내지면 반폐쇄병동에서 가족들과의 면회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 가족들과 면회할 때 이제 막 사정을 해요. 나 내보내달라고 나 괜찮아 막 이러면서 왜냐면 본인의 의지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싫은 거야. 병원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설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개방병동으로 가잖아요. 근데 개방병동에 가기 전에 반폐쇄병동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족을 설득해가지고 퇴원을 해요. 퇴원을 하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 정신병원에 온 대다수의 환자들이 다 타이에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는 나가기만 하면 다 해야지. 나가기만 하면 이 약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서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느낀 거는 그리고 그 환자들의 대부분이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뭐 의사가 매일 상담해주고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리하에 조금 더 사회보다 얌전히 지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건데
정신병원 얘기는 한번 나중에 더 해드려야겠어요. 왜냐면 해드릴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뭐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어쨌든을 안 쓰려고 막 이렇게 강박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막혔나 봐요. 어쨌든 타이에 의해서 오는 그런 진료, 치료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되고 호전되고 이렇지 않아요. 치료가 쉽지도 않고 특히 조현병이나 조울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약이 중요하거든요. 그 약을 안 먹으면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망상이 심해요. 저는 막 그렇게 발작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막 누가 쫓아온대요, 뒤에서. 그러면서 막 저를 갖다가 뭐 제 뒤에 숨고 막 그러면 저도 무서워요. 그러면은 저까지 뭐 진짜 뭐 저기 뭐가 있나? 막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환자들이 약을 먹으면 이제 좀 눈빛이 돌아와요. 눈빛이 돌아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 왔을 때 제가 본 거랑 퇴원했을 때 나갈 때 본 경우랑 또 다시 재입원했던 환자를 봤던 경우가 있거든요. 조울증 환자였는데 퇴원을 했다가 다시 입원을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약을 끊고서 또 타에 의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평생 가족에 의해서 병원을 정말 엄청 드나들게 되거든요. 지금 우울증 약을 안 드시고 계신 분 11분 50일 전에 나 우울한 것 같은데 우울증 약을 안 드시거나 나 지금 자살하고 죽고 싶은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본인이 생각을 하셔서 꼭 자신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래요. 내가 좀 우울하다 싶으면 신경정신과 찾아가는 거 요즘 시대의 흠도 아닙니다. 그냥 찾아가셔서 약간의 상담과 약간의 약을 처방받아 오시고 내가 정말 어느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병원에 가서 저는 한 3달 있었거든요. 한두 달 생활하다 보면 이제 생각도 조금 틀려지고 그런 조금 자기가 치료를 하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조금 나아져요. 그러니까 꼭 한번 그렇게 지금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치료를 안 받고 계신 분들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하명수님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신병동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더 해드릴게요. 왜냐면 그 안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거든요. 뭐 즐겁기도 했던 일도 있었고. 새벽 2시가 넘었네요. 저는 녹화를 15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할까 봐서. 그 말이 좀 빨라졌죠. 오늘 밤 잠드시길 바랄게요. 저는 오늘 컨디션이 조금 나아졌어요. 컨디션 좋은 밤 되시고 오늘 밤 꼭 제 시간에 잠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구독자 6분 정말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우리 같이 힘내요. 저랑 같이 화이팅! 안녕.